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런 또 동영상을 다시 만들게 됐는데요. 해도 바뀌고 또 최근에 상도 받은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릴 겸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유럽 족부 족관절 학회지에서 21년도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돼서 제가 그걸 자랑 삼아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걸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 2022년도에는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춘계학술대회, 그러니까 봄에 한 건데 그때 우수 증례상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 춘계학술대회는 증례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하나 보여줍니다. 하나씩 보여주는 것 같고 했는데 거기에서 상을 하나 받았고 2022년도 연말에 2021년도에 유럽 족부 족관절 학회지에 나왔던 논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상을 받게 됐는데 사실은 뭐 이 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운도 따르는데 어떻게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1년도 베스트 페이퍼, 페이퍼는 논문이라는 겁니다. 베스트 페이퍼 위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학회인데요. 유러피안 푸드 앤 앵글 소사이티. 유럽 학회는 유럽의 각국의 족부 학회가 가입되어 있는 학회로서 거기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EFAS라는 걸 치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로그인 없이 그냥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항목에 가면은 어워드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상들이 이렇게 상이 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2017년도부터 이런 상을 주게 됐는데 제가 용케 2021년도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보면은 되게 다 유럽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일저자는 김재영 선생님이라고 지금 뉴욕에 있는 김재영 선생 두 선생 모두 다 저의 제자 선생들인데 그 선생이 일저자를 하고 이 선생이 김주범 선생이라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이고 이 저자 제가 교신 저자로서 상을 받게 되었고 이 연구는 모두 제가 수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의 아이디어로 이 논문을 내게 됐고 주로 김재영 선생이 논문 쓰는 작업에 직접적으로 많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발목을 옆에서 봤을 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제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상면에서 그럼 발을 이렇게 앞에서 본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비대칭적인 관절염, 그러니까 관절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일부만 옆에서 봤을 때 일부만 연골이 없어졌을 때 그걸 갖다가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름 붙인 값으로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전방 및 후방.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앞 또는 뒤만 연골이 없어진 거를 전방 또는 후방 관절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때 이런 게 생기느냐 이런 걸 알기 위한 제일 시동을 거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발목 관절염은 발목 관절염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무릎 관절염 이렇게 다리가 O자 다리가 되죠. 다리가 O자 다리가 되면서 안쪽에 주로 관절염이 생깁니다. 또는 바깥쪽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발목을 예를 들면은 이것이 안쪽, 이것이 보통 바깥쪽 복숭아뼈라고 하는 거고 안쪽에 주로 연골이 없어졌느냐 또는 이렇게 바깥쪽에 주로 없어졌느냐에 따라서 내반 관절염 안쪽으로 틀어졌다. 외반 관절염 바깥쪽으로 틀어졌다.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이름에 하에서 그 형태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수술 전후의 변화라든지 경과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병을 새로 알아내는 거죠. 병은 쭉 있었는데 이름이 붙어지기 전에는 그 병이 이때는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있었는데도 쭉 그런 환자가 없었던 게 아닌데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알게 됐고, 물론 제일 많은 거는 내반 관절염입니다. 내측이 발목의 안쪽의 연골이 먼저 없어지는 관절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이 없어지는 관절염이 있고, 전방 후방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제가 2017년서부터 2019년까지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 7, 8, 9, 3년 동안에 관절 보존 수술, 그러니까 뭐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관절이 아주 못 쓰게 되면 연골이 다 없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이든지 관절 뼈를 붙이는 고정수술 또는 유합수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관절 고정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 단계, 연골이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없어진 단계에서 하는 것이 관절 보존 수술입니다. 이 관절을 일부 남아있는 부분의 연골을 이용해서 이 환자의 관절을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걸 관절 보존 수술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 548예의 관절 보존 수술했는데 아마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도의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반도 아니고 외반도 아니고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관절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방 관절염, 앞에만 연골이 없어지는 거, 후방 관절염, 뒤만 없어지는 거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추출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전체 중에서 비중은 작습니다. 전방은 3.5%, 후방은 2.9%, 상당히 적지만 두 가지를 합치면 그래도 6% 아닙니까? 그리고 이 548례 중에서 30여 례의 35회 정도의 그런 환자들이 이걸 몰랐다 그러면 아무런 그냥 이렇게 쓸려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고 지나갈 거를 이렇게 추려서 구별해서 알아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관절이 앞뒤로 보면은 이게 보통 엑스레이를 딱 찍어서 이 발목 사진을 보고서 이것이 어디가 좁아졌냐, 여기가 좁아졌냐, 여기가 좁아졌냐를 가지고서 내반 관절염, 안에가 틀어졌다, 외반 관절염, 밖으로 틀어졌다 이런 거를 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엑스레이를 보면 멀쩡하게 보입니다. 똑같이 나란히 관절이 잘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앞에만 딱 좁아져 있어요. 뒤는 정상적으로 관절이 유지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는 보면은 앞뒤로 보면은 역시 관절이 아주 정상 같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보면은 여기가 뒤가 좁습니다. 뒤가 좁습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이 단계에서 알아채면은 이 단계에서 요거는 전방 관절염이다. 요거는 후방 관절염이다 하고 알게 되면은 이 단계에서 교정을 하면은 뼈를 교정을 하면은 이 관절을 이런 채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단계에서 알아채지 못하면 또 그 사이에는 전혀 이걸 알아채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관절이 아주 더 좁아졌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옆으로 보면 역시 전방만 좁아지고 뒤는 남아있는 거죠. 아까 앞에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거는 관절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관절은 어디 가든지 관절을 고정하든지 인공관절을 합니다. 그런데 옆으로 보면은 사실은 뒤만 좁아지고 앞에는 연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전 단계도 그렇고 이 단계도 그렇고 이 관절을 이 뼈를 뒤로 보낼 수 있다면 또 이 뼈를 앞으로 보낼 수 있다면 관절이 딱 유지되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마련해 줬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엑스레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얘기지만 뼈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뒤꿈치가 어떻게 휘었느냐, 옆으로 봤을 때 각도가 얼마냐, 이런 거를 갖다 복잡하게 따져가지고 또 전체적인 다리 모양은 어떻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오면은 이런 사진들을 찍습니다. 사진 찍어서 이것이 이런 형태의 관절염은 대개 다리가 이렇게 생겼더라. 그것을 알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교정해야지 이 관절을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걸 알기 위해서 이런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은 옆에서 보면 앞에만 좁아지고 앞에서 보면 거의 괜찮은 것 같은데 다리를 딱 보면은 대개는 이런 경우에 약간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안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다른 지표들도 봐가지고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 경우에도 역시 관절이 괜찮아 보이는데 뒤꿈치가 이렇게 휘어 있고 옆에서 보면은 이 경우는 평발이 아주 심합니다. 발이 여기 바닥에 딱 붙었죠. 아주 심한 평발이고 이건 CT를 해서 엑스레이는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는데 또 이렇게 뒤만 좁아진 경우도 있고 전체 다리 모양이 약간 안으로 휘었다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을 받은 이 논문의 후속 논문으로 후방관절염의 치료, 이 지금 상을 받은 논문은 전방관절염과 후방관절염이라는 것이 있더라.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게. 그리고 그것의 엑스레이 상으로 봤더니 어떠한 변형과 연관이 있더라. 그거가 이제 하나 그 상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치료가 있겠죠. 그래서 후방관절염 치료에 대한 논문은 이 논문과 별개로 이미 발간이 되었고, 현재는 전방관절염 치료에 대한 논문을 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좀 앞뒤로 보면 관절이 거의 없습니다. 옆으로 보면은 앞에만 좁아지고 뒤는 관절 연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관절은 이분은 나이도 젊은데 관절을 딱 뼈를 고정을 하든지 인공관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뼈를 교정을 해서 지금 이분은 한 5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여기 딱 붙어있던 뼈가 간격이 딱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 번쯤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